가짜 역사 깨기 3화 6편 척척 박사에게 보내는 마지막이고 싶은 편지 K 편이 되겠습니다. 민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사람도 많은데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0.00001%도 이민족이 안 섞인 나라가 없겠으나 그 와중에 동질성을 오랜 기간 유지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수메르나 터키 등을 보면 민족 자체가 바뀝니다. A라는 민족에서 B라는 민족으로 바뀌고 B라는 민족에서 C라는 민족으로 바뀌고 우리나라는 이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은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다민족 국가가 섞여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언어가 같고 유전자가 대부분 같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한민족으로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융합이 되는 겁니다. 그 일부 이민자로 인해서 우리 민족 전체의 특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일민족 지수라는 게 존재한다면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지수가 높은 쪽으로 해당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전자의 특성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가까운 민족일수록 유사성을 띱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A에서 B라는 민족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여진족과 가깝고요. 일본 사람과 가깝고요. 사모예드족과 가깝고 만주족과 가깝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 중국보다 먼 몽고와 유사성을 띠는 게 사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고려 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은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이후로 중국과의 큰 인구 이동이 미비해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예맥한 부족이 3, 4, 5세기경에 융화되면서 한민족이 형성되었는데요. 하지만 예맥한 부족이 유전학적으로 DNA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사실상 이전부터 단일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비슷하거나 같은 민족이 합쳐진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북한하고 합쳐진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유전학적으로요. 사실상 몽골 침략 이전까지는 단일민족이고 몽골 침략부터 지금까지 단일민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임진왜란과 정묘라는 그 영향력이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우리 토착인 10명이 살고 있었는데 중국인 1명이 오고 만주 사람 1명이 오고 일본 사람 1명이 와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그 마을에 갑자기 몽골 사람 2명이 와서 또 결혼해서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주와 중국과 일본과 몽골이 우리 민족입니까? 제가 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연관 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현재의 감정, 중국하고 일본 굉장히 싫어하죠. 만주하고 몽골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몽골 쪽에는 뭔가 역사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만주족과 몽골이 우리 형제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일본과 중국도 형제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마을에 토착인이 1000명이 사는데 스키타인 1명이 오고 인도 사람 1명이 오고 이스라엘 사람 1명이 와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았다고 하면 스키타이와 인도와 이스라엘이 우리 형제 민족입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형제민족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그 1000명 중에 1명이 아메리카로 가고 1000명 중 1명이 호주로 갔어요. 그러면 아메리카와 호주도 우리 민족인 겁니까? 아니죠. 그 영향력이 민족의 고유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미비했거나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민은 캐레이고 뭐고 다 우리나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저 캐레이가 뭔가를 현미경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민이 제시한 근거는 1991년 이후 카자흐에서 발행됐다는 족보책인데요. 학술적 검증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환단고기를 보니까 여기 중앙아시아에 대한 얘기가 있네. 한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나왔네. 이 내용을 그대로 카자흐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카자흐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 한국의 책을 보니까 만년 전에 사실 카자흐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역사적 사대사관이라는 거죠. 이런 사대사관은 아마 카자흐든 어디든 존재하지 않을 건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 사람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책이 맞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과 김정민의 주장이 또 틀려요. 케레이족의 선조는 흉노로부터 기원했다라고 이 책에 써있다라고 하는데, 케레이가 흉노의 24부족 중 하나라는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그냥 1991년 이후에 생긴 카자에서 발행된 책에서 케레이족이 흉노족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케레이는 우리와 연관이 돼 있다. 아니죠. 케레이가 흉노족으로부터 온 걸 수도 있는 거죠. 케레이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건 별도의 문제죠. 김정일은 매번 이런 식입니다. 환단국이 탕리국이 고조선을 구했다고 썼든, 그래서 탕리국이 고조선을 구한 거든 아닌 거든 탕리국이 고유원국인 것은 별개인 겁니다. 케레이가 흉노로부터 기원했다 안 했든 우리가 케레이 부족과 연관된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케레이가 흉노에서 기원했다라고 쳐도 케레이가 왜 우리 민족의 기원이냐고. 흉노 때 우리나라 고조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케레이가 왔다는 걸 얘기해야 우리 민족의 기원인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주장은 역사학계 등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연관 주장이 되는 거죠. 헬머스도 연관이 없다는 건 압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나열한다라고 헬머스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카자흐에서 케레이트 부족의 기원이 흉노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우리가 케레이트인 것에 근거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케레이트와 무관하다입니다. 흉노로부터 케레이트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250년경에 흉노의 지배하에 있었고 기원 후 2세기경에는 선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4, 5세기경에는 유연의 지배에 있었고요. 6, 7세기에는 돌궐의 지배, 8, 9세기에는 위구르의 지배하에 있었다가 그 후에 케레이트라는 명칭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12세기에 잠깐 요나라의 지배에 있다가 요나라가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니까 거기가 자동적으로 붕 뜬 거예요. 그런 민족 중에서 몽골이 이 지역을 통합하면서 몽골 제국을 만듭니다. 핵 몽골이죠. 1207년에 이 핵 몽골을 바탕으로 유라시아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케레이트는 우리 민족보다도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마치 고 몽골 사람 2명, 투르크 사람 3명, 퉁구스 사람 한 3명이 와가지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이게 케레이트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케레이트의 왼쪽에 나이만 부족을 보게 되면은 나이만 부족은 위구르 분파인 나이만 연합과 몽골 고원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즉 나이만부는 위구르 투르크 분파라는 거죠. 케레이트는 이슬람 학자 아부 하라지에 따르면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를 신앙하며 즉 기독교라는 겁니다. 위구르 문자를 사용하고 즉 기독교이면서 투르크 문화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케레이트 부족은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이 책에 계속되는 주장에 의하면 케레이는 5세기에서 8세기경 토구주, 오구주에서 시작했고 토구주, 오구주는 9에서 10세기경 위구르 왕국에서 갈라져 나왔다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역사적 진행을 봐도 유연 밑에 속국이었다가 돌궐 밑에 속국이었다가 위구르 밑에 속국이었다가 10세기경에 나왔다라는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10세기 위구르에서 나온 이 케레이트를 요나라는 빼고 13세기에 통합한 원몽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신이 동호족 계통인데 돌궐과 위구르가 지배를 했잖아요. 즉 투르크족과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몽골부라고 하는 13세기 몽골인도 동호계의 원시 몽골의 투르크족인 돌궐과 위구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혼혈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몽골부도 투르크와 혼혈이고요. 나이만부는 투르크계, 위구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케레이트부가 혼혈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케레이트부만 딱 혼혈이 아닐 수 있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케레이트도 위구르의 분파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몽골부처럼 투르크화된 고동호족까지 봐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케레이트 부족이란 위구르 분파인 나이만 부족과 투르크화된 동호계 몽골족 사이에 사는 민족이다. 한민족이 차라리 이 케레이보다 더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설명과 제가 이 지도로 봤을 때의 추측과 일치를 합니다. 선비가 지배했을 때 고몽골인 2명 그리고 만주 1명, 투르크 1명 이 선비를
퉁구스와 투르크의 혼혈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현 시절에 만주 한 명 추가, 돌궐 시절에 투르크 한 명 추가, 위구르 시절에 투르크 한 명 추가, 요나라 시절에 만주 한 명 추가. 이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보다 더 다민족 국가라는 겁니다. 어떤 민족을 단일 민족이냐 다민족이냐 딱 잘라서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더 다민족이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더 단일 민족이다. 이거는 사실 판단이 되거든요. 그 몽골 비율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차라리 2명보다 더 작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10세기에서 12세기 케레이트는 지금 우리보다 더 다민족이며 피지배 민족의 역사일 뿐이에요. 13세기에 몽골 제국에 통합된 후 몽골 제국의 연방의 일원으로 영향력을 퍼뜨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기원이다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김정민은 케레이란 단어가 유라시아 대륙에 이렇게 퍼져 있고 다양하다. 이게 다 케레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마우스가 얘기한 정식 역사에서는 10세기에서 12세기에 나온 국가고 김정민이 제시한 책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5세기에 케레이트의 원 부족이 유연국 지배하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라가야라는 게 1세기에 생겼어요. 어떻게 1세기에 생긴 가야가 11세기경에 생긴 민족으로부터 파생이 됩니까? 김정민은 늘 이런 패턴입니다. 1세기의 고구려 대무신앙이 13세기 태무진에서 온 거다. 차라리 가야에서 케레이로 갔고 가야에서 간 사람들이 케레이를 만들었다든가 고구려 대무신앙에게서 나간 사람이 13세기에 태무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게 말이 되고 민족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요? 김정민이 주장하는 민족의식이란 중앙아시아의 민족의식인지 우리의 민족의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유목민족적 사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유목민족에게 극대로 사대하는 사관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강단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한간고기 추종자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김정민은 다른 이유라고 착각하지만 유목민족에게 극도로 사대하는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케레이가 이스라엘의 카레이테까지 파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만에 한 명, 10만 명이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카레이테가 케레이트로부터 파생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역시 없죠.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2000년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11세기경에 세워진 왕국이고 케레이트는 기원후입니다. 기원 후 11세기경에 나온 부족이에요. 2100년, 22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케레이트가 나왔다고요. 차라리 가야에서 케레이가 나왔다는 게 그나마 설득력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케레이트로 파생되었다는 게 그나마 차라리 설득력이 있습니다. 돌궐과 위구르 밑에 있다가 11세기에 독립한 케레이트가 이전 나라들의 원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케레이와 관련된 민족은 오늘날 바슈키르, 타타르, 키르키즈, 우즈벡, 몽골, 오리아트다 라고 하는데 김정민은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케레이와 관련된 민족은 카자흐와 한민족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주장도 케레이와 한민족의 연관을 볼 수가 없고요. 이 책에서도 당연히 한민족이 조상이라는 주장이 없습니다. 그 책의 주장대로 케레이가 바시키르, 타타르, 키르키즈, 우즈벡, 몽골, 오리아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와 별도로 케레이가 우리 조상인 게 아닌 거예요. 김정민은 뻔뻔하게 12세기 케레이의 영역이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인의 조상이 되었다. 남아있는 사람은 몽골, 타타르, 오리아트 조상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세기 이후에 이동한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려를 말살하고 우리 조상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12세기이기 때문에 몽골 제국 이전을 얘기하는 거라면 케레이트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은 더 미비해요. 몽골 제국 시대에 케레이트 부족이 왔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하지만 몽골 제국 이전이라면 케레이트에서 고려로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싶죠. 12세기에 케레이에서 이동한 사람이 우리 조상이 되고, 아닙니다. 고려가 있었습니다. 케레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근거가 될 수도 없고, 그 근거 자체가 벌써부터 틀려버렸어요. 케레이트가 13세기 몽골 제국의 무사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13세기 몽골 제국 무사 부족 케레이트가 우리나라 1세기 가야를 파생시켰다는 소리는 3세기 고구려에 동천왕의 게마무사가 있죠. 게마국이라는 나라가 고구려에 병합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게마무사가 기원전 11세기 주나라의 태공망을 파생시켰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게마, 공망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헛소리인 겁니다.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근거를 얘기로 드는 게 이 인터뷰인데요. 이 부리아트 사람이 2만 년 전에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만 년 전이 지금 맞다면, 이 사람이 2만 년 전이라고 했다고 치면 어떻게 2만 년간 이 이야기가 유지가 됐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부리아트나 케레이트는 서쪽의 투르크의 정복과 동쪽의 퉁구스의 정복을 교차해서 당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동쪽의 퉁구스가 왔을 때 간 사람들이 왔구나 했다든가 그런 기록은 또 없잖아요. 이게 그 이제 동영상을 찍은 순간인데, 이 오른쪽에 이 안경 안 쓴 이 아줌마를 집중해서 보세요. 이 오른쪽에 이 아줌마를 좀 자세히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딴 짓을 하다가 딴 일을 하다가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보고 나서 쉰소리 하네, 이런 표정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2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김정민이 속인 거다. 사실 이 사람은 13세기 통일된 몽골 제국에서 동쪽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즉 몽골 제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먼나라 간섭기를 이야기한 거다. 그런 주장이었다면 진짜 살다 이런 극도로 비굴한 사대주의 사과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11세기에 케레이에서 1세기 가야가 파생되었다고 하지 않나, 12세기에 케레이가 이동해서 우리 조상이 되었다고 하지 않나, 부리아트 사람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형제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웃고 있는 걸 아무 반론도 못하고 복종하고 있지 않나. 소위 역사의식이라는 게 조금만 있다면, 아니 자존심이라는 게 조금만 있다면 1세기 가야에서 중앙아시아로 케레이가 파생된 거라든가, 한국의 까마귀가 중앙아시아로 가서 케레이가 되었다든가, 1세기 대무신앙이 13세기 태무진에게 영향을 줬다든가, 고구려가 몽골 시에리를 지배했었다든가,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가 다룰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해야지. 모든 상이 우리나라가 빠른데 무조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중앙아시아로부터 파생됐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번의 결론, 케레이 부족이란 이그룹 분파인 나이만 부족과 투르크화된 동호계인 몽골족 사이에 11세기경에 형성된 혼혈 민족으로 13세기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아주 약하게 있으나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는 건 어불성설이고 우리 민족과 연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민족이 케레이 민족보다 더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